자, 2021년 2월 12일 설 연휴 당일 명절 특집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좋은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명절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과음하지 마시고 명절날 과음하지 마시고 서로 자존심 상하는 말,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아마 이번 명절에는 그 뉴스에서도 모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왕래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한 명절을 보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충전하시고 먹고 싶은 거 좀 드시고 편하게 쉬시다 연휴를 좀 본인이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썰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닉네임은 그냥 전두엽이나 부를게요. 대뇌 전두엽인데 그냥 되뇌라고 얘기하기 좀 힘드니까 그냥 전두엽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최근에 제 방송이 지분이 가장 많으신 분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저도 아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짚끌어 보려고 합니다. 붕어형, 화물 기사들이 왜 집 사기를 자주 당할까요? 사기인 거 알면서도 당하시는 화물 기사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많죠. 많아요.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 짐 준다는 핑계로 차 팔려고, 그러니까 순진하게 이제 이 화물 쪽을 전혀 모르고 와가지고 차 팔려고. 유튜브에도 유명하신 분 있어요. 집 해준다면 이게 일감 많이 준다는 명목하에 차를 팔기 위해서, 명목은 차를 팔기 위해서. 근데 그 차를 이제 감당하려면 일을 존나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일을, 그 똥짐이라는 걸 존나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 감당 못 해가지고 뭐 사기 당한다거나, 뭐 차는 또 대우차 추천한다고요? 지입사기 특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지입사기 같은, 그러니까 일단 지입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화물차 기사분, 그 제 방송에 화물차 기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를 같이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분이 또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대로. 뭐 지입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지입 사기도 여러 가지 사기 중에 일종이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음, 화물 쪽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화물 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알면서 당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알면서 당한다기보다는 알면 안 당하죠. 알면 안 당해요. 사기는 알면 안 당합니다. 알면 안 당하는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화물 쪽에 처음 들어온 사람 치고 이쪽에 뭐 차값이라든지 뭐 단가라든지 순이익이나 이런 걸 세세하게 이런 걸 다 정보를 다 수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빨리 화물이 오고 싶어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핸들 잡고 좀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차가기 얼마나 하는지, 노란색 번호판을 얼마나 하는지, 할부금 얼마나 하는지, 보험료 얼마나 하는지, 톨비는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오는 사람도 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이 화물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화물일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길 가면 화물차 같은 거 볼 수 있지만 아무나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시내에 있으면 솔직히 그
화물 일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보통 화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화물 일 하시는 분들 스케줄이 빡빡하고 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분을 만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래서 화물 일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기 범죄의 기본은 그거예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통 화물 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 화물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인 추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화물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 그냥 할 거 없으면 화물이나 해라.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굶어 죽진 않는다. 떻게 일이 있으니까 뭐 운전만 먹던가. 음. 보통 이게 화물일 하겠다 마음 먹어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주변에 뭐 형님이나 아는 사람, 보통 아는 사람 추천으로 야, 너 내 믿고 한번 해볼래? 내 땡겨줄까? 너 하겠다 하면 내가 휴인시켜줄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대현이도 아시다시피 이 지입사기도 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입사기도 뭐냐 하면 일반적인 사기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사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안 당합니다. 거의 안 당해요. 어느 정도 아는 사람한테 당해요. 사기라는 범죄는요. 사기라는 거는 아무나 사기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붙잡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뭐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아니면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 아니면 혈연 관계,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칩니다. 사기를.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두는 사이죠. 그래서 지입사기도 뭐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물론 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정말 정직하게 알려주고 봐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많죠. 근데 그 중에 보면 그냥 순진한 사람 낚으려고 차 덤탱이 씌우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 믿고 차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더라. 근데 전도현님 지입사기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입사기라는 게 뭐 어떤 거야? 그냥 차 팔려고 지입사기라는 게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님도 지분할 때 이렇게 지분하시면 안 돼요. 뭔가 지입사기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만물상이 아니야. 만물상이 아니라니까요. 자, 지입사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지입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 이거 지우고 출처를 여기 남길게요. 자, 지입사기, 영업용 넘버와 물량을 보유하지 않은 깡통 운송사가 허위 광고도 화물 운전자를 모집한 뒤 지차주를 영입해 캐피탈 서비스를 유도하면서 그에 대한 수요 차익을 남겨 잠적. 그러니까 사채를 쓰게 만드는 거네요. 차를 구입하겠다는 명목하에 캐피탈을 어떻게 쓰게 해가지고 사채를 쓰게끔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입 사기를
내가 보니까 좀 이게 그렇네. 뭐냐면, 그러니까 차를 준 다음에 무조건 저 캐피탈을 하게끔 하네. 캐피탈. 그, 이자가 높은 거 있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는 수지로 떼먹고, 이게 문제가 생기다 싶을 때 빤스런하고. 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제급이라는데 얼마 떼먹고 준다거나 뭐. 그건 많죠. 그거는 진짜 많죠. 왜 집 회사들이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운수회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물건까지 30만 원이면, 한 5만 원만 떼먹고 줘야 돼. 10만 원 떼먹고 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진짜 많죠. 착복하는 거. 뭐, 저것도 지입사기를 여기라면 여기는 건데, 그, 이제, 착복하는 건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35만 원 받는 건데, 막상 이제, 이제 그, 하부기산 30만 원 들어왔다고, 5만 원 더 띵가 먹고 막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도 많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건 아마 화물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정보를 좀 주시면 고맙겠어요. 화물 쪽 일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화물 일을 정식적으로 배우거나, 습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경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지입사기로 얘기했던 거 뭐 얘기를 했던 거 뭐 운임비 착복, 어, 캐피탈 유도, 뭐 똥짐 시키 만들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저도 화물 유튜버 분들 많이 보면 얘기 들었는데, 화물을 오고 싶어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반 뭐 카고 민바디만 뿐만 아니라 민바디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그 뭐 레미콘이나 덤프트롯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화물 일이라는 게 초짜로 일을 안 시켜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화물 일이라는 게 화물 이제 운송 자격증 있다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일 안 줘요. 뭘 믿고 줍니까? 이 사람이 운전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사고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근거로 물건을 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고, 시간에 정확하게 갖다 준다는 보장도 없고, 다음에도 일을 또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독으로 맨몸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맨몸으로. 뭐 이게 무슨 어디 뭐 회사가 있는 거예요. 화물차 자체가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네, 개인 사업자잖아요. 말 그대로. 독고다이, 독고다이.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죠. 화물 쪽이 탕발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화물에 깔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물량을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 프리로 하는 사람들. 탕발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집. 보통 오래 하신 분들은 지입이 많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탕발이가 많잖아요. 맞죠? 왜냐하면 저거 막, 집 막 계속 이것 막
너무 바쁘게 하면 사람이 못 버티거든요, 이게. 이거 갖다 저거 갖다 막 너무 일에 치고 하면 그렇게 일했다가 만약에 뭐 사고나 나버리면 말짱 꽝이거든요, 화물 쪽은. 운임비는 고사치고 뭐 그 차고장으로 뭐 한 달 돈 다, 뭐 몇 달 돈 싸그리 날려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화물이를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또 탕발이 안 하고 보통 이제 저 지입으로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냥 고정짐만 싣고 고정짐. 그 전대민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짐 가지고 많이 싸워요, 화물차 기사들이. 이 지입차주들이 알게 모르게 짐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보통 지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정된 짐이 어느 정도 있거든. 고정된 짐. 보통 고정된 공장이나 회사에 나가는 짐이 있어요. 그 보면 화물차 기사마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코스가 있고 가고 싶어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내가 가기로 했는데 막 옆에서 뭐 인터셉트 해버리면 이 뭔데 씨, 위아래도 없나 하면서 막 이런 걸로 많이 싸워요. 그 운수회사나 뭐 지입회사 가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물 일이라는 게 어디 뭐 전문기관에서 뭐 배워가지고 나온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없잖아, 화물 일이라는 게. 그냥 화물 운수 자격증 따고 일종 대형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누구든지 할 수 있냐 말이죠. 전대님 안 그렇습니까? 법으로는 그래요. 일종 대형하고 화물 운수 자격증 두 개만 있으면 돼. 전대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화물 일에 뛰어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어떻게 뛰어들 거야? 막상 어떻게 뛰어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막막하다는 거죠. 정말 막막해요. 일반 사람이 그냥 일종 대형하고 이제 운수 자격증, 화물 운수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뭐 바로 다음날 뭐 차 받고 이런 게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게.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라 고수익에 혹해서 빚내서 할부로 새 차나 중고를 운송업체, 물류업체를 통해 발을 들이는 걸로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보통 저렇게 지입차, 네 번째로 얘기하고 지입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자본금이 없어요. 자본금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돈도 없이 그러니까 보면 화물차 케이스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차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아예 땡전 앞을 없이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지입사기 당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 보통 의외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화물차 기사들한테 몇 가지 물어봤는데 우리 차가 낡은 사람들이 자기 차예요. 자기 차가 많아요. 우리 새 차 같은 사람, 뭐 막 차 보면 삐까뻔쩍한 막 스카니아 막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있지. 기수도 별로 안 나고. 그런 것들이 보면 그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올 할부로 해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좀 화물이 오래 하신 분들은 차가 보면 낡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이거 자기 차라 그래요. 그냥 나는 그런 거 안 나간다고.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어차피 이쪽 바닥에 오래 일할 거니까 내가 그만큼 젊으니까 이 젊은 혈기를 앞세워가지고 계속 하면 되겠지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승균이.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씨 뭐 화물 20년 한 사람들이 왜 낡은 차 계속 모르겠습니까? 그분들 새 차 뭘 모기 싫어가지고 안 모르겠어요? 외제차 같은 거 모기 싫어가지고. 외제차 좋은 거 알죠? 아는데 그 외제차 뽑아도
그 감당해야 될 게 많잖아요. 돈이. 어, 맞잖아요. 이게 외제차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이 외제 뽑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5년 동안, 6년 동안 진짜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저 운전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운전만 해야, 저 사람은 그냥 돈 곧 나발이고 가네. 그냥 무조건 핸들 잡고 운전만 해야 돼, 그냥. 어. 한번 여기 발 담그는 이상 저 사람은 절대 발을 못 뺀다. 그거예요. 근데, 뭐, 정말 그럴 각오로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관두지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는 그렇게 좀 내가 할 수 있겠지 마음 먹었다가 이것저것 어려운 것도 알고 위험한 것도 좀 겪고 뭐 고생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막 바뀌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아, 이제 하무리를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거 해볼까? 라고 마음 먹잖아요. 근데 저 나가야 될 할부금과 돈을 생각하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라는 거죠. 특히 초짜들이 지금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점점 가면 갈수록 초임 화물기사들이 비집고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좋은 집은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저 집사기 당하는 사람들, 저기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 못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똥짐이에요, 똥짐. 화물차 좀 기사 좀 오래 했고 한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하는 심들. 똥짐이 아까 물어봤지 뭐냐 하면, 똥짐이 뭐냐 하면, 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냥 무거운 짐은 똥짐이 아니에요. 그냥 무거운 짐은 똥짐이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떤 거냐 하면, 고정이 안 돼 있는 거. 보통 똥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왜 보면 팔레트 같은 데 실어가지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서 하면 그건 똥짐이 아니에요. 무게가 무거운 게 똥짐이 아니라, 무게를 떠나서 고정이 안 돼 있는 거. 팔레트하고 팔레트 사이에 공간이 넓고, 공간이 넓다는 얘기는 차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들락날락 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흔들 거리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어요. 팔레트 팔레트 사이에 이제 공간이 넓고, 이게 랩으로 제대로 안 감겨져 있잖아요. 랩으로 감겨 있어도 이게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핸들을 꺾으면 이 짐이 같이 쏠려가지고 핸들이 나중에 마음에 안을 안 들어요.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화물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막 간격 넓고 막 고정 안 돼 있는 짐은 안 실린다 그러거든요.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똥짐이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21톤 차인데 25톤을 실으려고 하는 경우. 운임비 아끼려고 21톤인데 25톤을 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똥짐. 그러니까 화물이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 그나마 좀 안전한 짐이라고 하죠. 좋은 짐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좋은 짐을 실을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이상한 짐 실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짐을 실었을 때 차가 어떻게 운전 나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우가 맞아야 돼요, 이게. 차 실을 때 있잖아요. 차에 실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공간이 없어야 돼요. 공간이. 화물차 기사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 무거운 짐보다 공간이 많은 짐이에요. 공간이 많은 짐. 공간이 많아가지고 흔들흔들 거리는 짐. 제가 어떤 화물 하시는 분 그 유튜버 영상 보니까 화물차 기사분인데 그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정 안 되는 집이 제일 무섭다고. 공간 많이 남고. 그분은 어떤 거 싫었냐 하면 그분은 그 맥주 있지, 맥주. 맥주 그 왜 그 드럼통처럼 생긴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카스. 맥주가 원형으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원형으로 지그재그로 쌓아놨어요, 약간. 근데 그게 고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고정을 시키다 보니 공간이 남다 보니까 운전 핸들 좀 이제 급회전거리 싹 돌았는데 이게 집이 고정이 안 돼 있고 원형이다 보니까 다 흘러내리는 거야. 네, 하이네켄 같은 거. 다 흘러내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시 차 세워가지고 다시 본인이 다 단도리 치고 다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화물차 오래 하시는 분들 그런 집 안 실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기가 많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사기 당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정영진님 어떠세요? 앞으로도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하면 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추천을 너무 믿어. 추천제라는 게 너무 신뢰를 해. 추천. 누구의 추천. 그 추천이 오히려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듭니다. 보면 우리가 보면 이 화물 쪽도 보면 누구 추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 추천으로. 그리고 누구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믿음, 그러니까 보통 사기라는 게 믿음이 기초한 가운데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믿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안 믿으면 사람이란 동물이 그래요. 애시당초 믿음이 없으면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한국 사람이 특히 그래요. 한국 사람 믿음에 대한 집착이 이제 심하단 말이에요. 신뢰에 대해서. 한국 사람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이상 그 다음부터 의심은 안 해요. 의심은 안 한단 말이에요. 한번 형 동생하고 이렇게 어, 호영호 재버리면 그 다음부터 의심 안 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 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사기란 범죄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치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서로 간에 의심을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화물 쪽도 이런 사기들이 많이 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화물일 한다는 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화물일 한다는 게 돈이 많으면 화물일을 하겠어요? 돈이 급하면 화물일을 하겠냐고요. 화물일 하는 사람 중에 완전 부자는 없어요. 다들 어떤 사유로 뭔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 이유 때문에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경진님도 그렇죠. 경진도 비이역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절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절박할수록 사기치기가 더 쉬워요. 절박할수록.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면 설석같이 믿거든요. 물론 그냥 화물, 난 원래부터 화물일 하고 싶어가지고 일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보면 뭐 사회에서 이거 타다 안 되고 저거 타다 안 돼가지고 화물 말고는 답이 없다. 이거라도 해야겠다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물 기사분들이 갖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갖가지. 뭐가 장사를 했는데 잘 안 됐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한테 본인 썼는데 빚을 많이 졌다거나 그 보면 예전에 그 다큐 3일인가 화물차 기사분들 취재한 거 있거든. 거기도 다 사연이 있어요. 뭐 가게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주인이 이거 화물차 하는 너 해볼래 해가지고 일로 왔다. 그런 케이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인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화물에 대해서 이 화물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케어할 수 있다거나 이 지입 사기를 잡을 만한 조직이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뭐 지입 사기를 전문적으로 잡는다거나 뭐 이런 지입 사기만 전문적으로 잡아가는 뭐 조직이나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없어요.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분들도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입 사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화물이라도 해볼까? 화물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잖아.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해봐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의심해보고 찾아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처음부터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잘해주는 사람 없어요. 목적이 있어요. 특히 사회라는 곳은 뭔가 나한테 빼먹을 게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명심하시고, 우리 화물 기사분들 그만 좀 빼먹었으면 좋겠네요. 그만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은데 그만 좀 돈 떼먹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